볼게요. 8페이지. 8페이지는 이제 1차 총칙이죠. 총칙인데, 총칙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목적과 성격, 법의 목적과 성격이 나오는데, 우리가요, 안타깝게도 법을 지금 두 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는 공인중개사법, 그죠? 공인중개사법. 하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본다 그러면 얘네들을 헷갈리게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별거 없어요. 얘네들을 헷갈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하시니까 반갑지 않은 말투는 빼버리시고, 그죠? 그거는 완전 초보 수준인 거예요. 공부를 내가 했다라고 치면 목적에 대한 말들은 반갑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건 본 것 같아. 근데 보지 못했던 건 있어요. 뭐 적절하게 규율하고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완전 초보 상태에서는 맞는 얘기 같거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공부를 했다 손치고 없애고 두 번 헷갈릴 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두 개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이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태생은 어떻다 그랬어요? 원래 같은 법이었어요. 원래 같은 법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얘하고 얘가 합쳐있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랑 비교해서 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얘로 잡아놓고 요거와 사이드, 아예 얼척없는 애들 있죠. 그런 걸 냈단 말이에요. 뭐 적정하게 규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얘네 둘을 헷갈리게 하는 게 더 문제 내기가 더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한번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얘네들을 헷갈리게 내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대상이 달라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거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가는 거. 근데 걔네들이 태생이 원래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제가 농담으로 맨날 그러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 이유? 그러니까 국가발전도 약간 이제 알긴 아는데 살짝 헷갈리는 거야. 그죠? 국민경제의 이바지함. 그죠? 국민경제,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뭐예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러니까 뒤에 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앞에 거 한번 신경 써볼까요? 앞에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얘는 공인중개사에 관한 거예요. 그죠? 뒤에 거는 부동산 거래.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예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에 관한 거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되려고 전문성을 제고하자. 당연하겠죠. 공인중개사의 능력을 그죠? 좀 더 배양하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이 얘기가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뭐겠어요? 여기는 거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 질서 확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버리면 목적은 그냥 풀려요. 근데 목적은요. 이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면 목적 적도는 시험에 자주 내겠죠. 맞죠? 그죠? 목적은 시험에 자주 내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출제위원이라고 해서요. 저 위에 있는 뭐 하느님 신선 뭐 이런 느낌 아니죠?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만 우리하고 차이는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요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어리지만 먼저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시간상의 차이지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한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요, 얘가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는 거, 틀린 거. 뭐 하나 더 하자면 골라라.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골라라도 결국은 어때요?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예요. 그죠? 말투가. 그죠? 뭐 짝지어진 것.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동그라미냐, X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그걸 헷갈리면은, 그냥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지 깨끗하게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험지요, 막 낙서하셔도 어차피 본인이 갖고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니까 줄을 치세요. 쭉 줄을 치세요. 그러면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고 아무리 눈으로 대충 읽어도 줄 긋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볼펜도 갖고 가셔도 돼요. 상관없죠. 사인펜도 갖고 가시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볼펜으로 줄을 쭉 그세요. 아무리 빨리 그어도 눈으로 이렇게 그면서 보면 그래도 보여요. 놓치는 경우가 좀 덜해요. 근데 이걸 그냥 눈으로만 맹하게 보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는 줄을 치세요. 아시겠죠? 줄을 치시는데 쭉 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거냐 틀린 거냐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왜 그럴까요? 예문 읽다 보면 헷갈려요, 또. 그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안 보고도 예문 보면 풀리죠. 그죠? 시험 문제는 예문만 봐도 문제가 풀려요. 왜? 5개 중에 이질적인 아이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맞는 거 고르라는지 틀린 거 고르라는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예문을 보다가 다시 문제를 봤을 때 동그라미 쳐놓은 건 눈에 확 띌 거 아니야. 그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바로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쭉 긋고 옳은 것 동그라미, 틀린 것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조금 0.5초 정도 수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실게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목적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목적, 해당 두 개 정도 동그라미 쳐놓으면 앞에 거 안 읽어봐도 이 문제는 딱 맞죠.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동산 중개를 적절하게 규율한다. 적절하게 규율한다. 말 되게 멋있죠. 말 멋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죠. 그러면 걷다가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X표를 치든지 긋든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죠? 확실하게 X표를 쳐놓은 건 어때요? 헷갈릴 경우 생기죠?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내가 예문을 쭉 읽는데 얘는 내가 아는 한 100%야. 이러면 X표 쳐놓죠. 그죠? 지금 뭐예요?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거 고르는 건데 얘는 100% 아니야. 그럼 X표를 쳐놔요. 2번을 읽었어요. 2번은 뭐예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들어본 것 같긴 하죠? 애매하죠? 세모. 그죠? 3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 말은 좀 아니죠? X. 4번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게 애매한데? 그죠? 5번,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애매하죠? 그럼 지금 완전 3개가 헷갈리죠? 근데 1번, 3번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죠? 헷갈리는 건 얘네 3개만 따지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요 3개만 따지는데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좀 걸러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얘기했는데 거래질서란 말은 내가 거래질서 몰라도 거래질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확한 문구를 몰라도. 그죠? 거래질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날려요. 그럼 얘네 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번은 뭘까요? 투명산 부동산 거래. 이것도 거래질서네요. 얘도 날려요. 거래질서 아니니까. 그죠? 그럼 남는 건 그냥 4번이에요. 그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때요? 공부를 할 때야 1, 2, 3, 4번 다 보면 되지만요. 나중에 시험에 정말 들어가서는요.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날리고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날린 건 그냥 끝이에요. 특히나 민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날린 거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아는 날릴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틀려도 돼요. 다른 거에서 맞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왜? 민법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도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헷갈리는 거. 그리고 급해서 말이 많은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요거를 예를 들자고요. 요거를 예를 들었는데 도대체 2번, 4번은 모르겠어요. 그죠?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아쉽죠? 그죠?
둘 중에 하나 답이 있는 건 내가 100% 확신할 수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어. 이럴 경우는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1번이잖아요. 큰 1번. 크게 표시해서 넘겨가세요. 사실 문제 풀어봤자 이런 문제 3-4문제밖에 안 나와요. 왜? 아예 잘못 몰라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쓰시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과감하게 써서 맞히는 경우 있죠. 애매한 문제 끽 많아봐야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하실까요? 지금 시험지에다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시험지에다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답안지에 옮겨 쓰시잖아요. 옮겨 쓰실 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가 풀다 보니까 서너 문제 정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딱 보시고 시간을 15분 정도 남기시는 게 좋아요. 문제 풀 시간까지 포함해서. 솔직히 빨리 옮겨 적었잖아요. 5분 이내면은 옮겨 적는 건 충분해요. 근데 빨리 옮겨 적으면 무슨 문제가 있죠? 실수예요. 밀려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10분 정도, 한 과목 딱 10분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좋기는.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있으면은 그래도 10분이면 대충 풀려요. 두 개 그냥 선택하면 되죠. 마지막이 되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죠? 빨리 대충 쓰고 나가고 싶죠. 정말 그래요. 마지막에 답안 정글 때는요, 빨리 대충 쓰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약간만 여유를 두고요, 그래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느낌이 또 달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말 아쉬운 문제들은 체크라고 넘어가세요. 그거 붙잡고선 풀려고 그러지 말고요. 풀다 그러면 뒤에 걸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문상에 있을 때는 2개를 걸러내고, 2개 걸러냈는데 이거 정말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냥 체크해놓고 넘어가시는 것도 전과목 공통이에요. 그죠? 우리 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은 게 문제 풀 때 유리하세요. 아시겠죠? 요것만 알아도 모의고사 때 한 문제씩은 더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1조 목적 2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목적 얘기할 때는 그냥 한번 집에 가서 그날만 외워보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2줄로 할 때랑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딱 키워드가 되는 것들 있죠. 키워드를 중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뭘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끝에 저 목적은 안 나오죠? 왜? 2개가 똑같으니까. 그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머릿속에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꺼낸 문제예요. 그러면 1번은 어찌 보면 그냥 전향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쉬운 문제. 2번은 좀 볼까요? 2번은 뭘까요?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골라내는 거구나. 그죠? 예문 중에 골라내는 거구나. 이것도 푸는 방법은 예문 5개짜리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왜? 각각에 대해서 기냐 아니냐, 동그라미냐, X냐, 그거만 딱딱딱딱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명문, 이딴 얘기는 필요도 없는 말인데 괜히 하는 거죠.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에 딱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그럼 얘는 어때요?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는 거죠. 아닌 거니까 동그라미 답이 아니네. 그죠?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쳐놓은 건 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날라갔죠. 그러면 문제를 조금 빨리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1-2개 정도, 이런 문제는 1-2개 정도 체크가 정확하게 딱 되잖아요. 그럼 쉬워요. 왜? 예문에서 걸러내면 돼요. 그죠? 지금 기억 같은 경우, 내가 확실하게 알죠?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 답이 아니니까 예문의 답이 기억에 있는 건 어떻게 해? 날려버려요. 그죠? 근데 하나 갖고 하기에는 조금 덜 풀리더라고, 문제가. 두 번째 건 한번 볼까요?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중개업이야. 이게 함정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온 거야. 그죠? 이거 날려요. 그럼 기억, 니은 날리면은 아주 쉽거든요, 문제가. 그죠? 기억 날리고 니은 날리면은 답이 4번이 딱 나오거든요. 맞죠? 근데 4번이 틀렸죠?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또 읽어봐요. 그죠? 1번은 확실했어요. 근데 2번이 이것이 함정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안 빠졌다, 헷갈린다라고 생각합시다. 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합시다. 에? 디귿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투기 나오는 건 아니죠. 디귿은 확실히 아니야. 리을은 개업공사의 권익, 말은 멋있지만 그딴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확실한 게 두 개가 나왔죠. 기억, 미음을 날려요. 기억, 미음을 날리면 어떻게 돼요? 1번 날라갔죠. 2번도 날라갔죠. 맞아요? 그럼 또 세 개나 남네. 아, 문제가 있네. 그죠? 근데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디귿, 리을, 비읍, 시옷.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걸리는 게 지금 니은하고 시옷이에요. 맞죠? 3번, 예문 3번, 4번, 5번을 보니까 어때요? 니은하고 시옷에 대해서 확신하면 답이 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맞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니은하고 시옷만 보면 대충 문제가 풀릴 상황이에요, 지금. 기억을 날리고 미음을 날렸을 경우는. 맞죠? 첫 번째 기억만 날렸어도 얘는 운이 좋았게 1번, 2번이 날라갔어요. 그죠? 그럼 3, 4, 5번 중에 하나라는 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대충 눈으로 비교해보면 어때요? 3번, 5번에는 니은이 들어가 있고 4번엔 니은이 없죠. 4번, 5번에는 시옷이 있고 3번에는 시옷이 없죠. 맞죠? 그러면 니은하고 시옷 정도만 확실해지면 문제는 그냥 풀리겠네요. 아닌가요? 맞죠? 그럼 시옷을 볼까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거래 질서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용이. 틀린 거죠? 근데 아닌 걸 고르놨으니까 답이죠, 얘는. 시옷이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헷갈리죠? 다시. 그러니까 문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고르라는 게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맞는 거 고르라는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근데 시옷을 보니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그죠? 틀렸으니까 그것을 골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골라야죠. 그죠? 그럼 시옷이 있는 아이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시옷이 있는 아이는 3번 날라갔죠. 4번, 5번이죠. 맞죠? 그럼 둘 중에 비교하면 니은 몇 개 없죠. 니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론으로 가면. 이렇게 따지면 되게 복잡한 느낌이잖아요. 문제를 푸는데 이런 많은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이러면 편해요. 하나씩 날려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말씀 그대로 그냥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우리가 100% 다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로. 그죠? 그런 상황을 좀 보고. 물론 지금은 운이 좋아서 풀릴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아시겠죠?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날려가지고 문제 푸는 기술을 습득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내용을 알면 내용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생으로 알아버리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이런 유형도 가로놓기 유형도 나오겠죠? 가로놓기 유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를 접해보면 좀 쉬워요. 그죠? 내용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거 생뚱맞게 가로놓기 하려고 그러면은 상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문이 있죠? 예문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죠? 첫 번째 1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솔직히 공부가 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대상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건요 공인중개사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에 가입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죠? 맞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이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법엔 시험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죠? 공인중개사.
개업하면 등록이 필수가 돼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이 법의 규율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내신 분이 고민한 거죠. 그래서 3번에만 개업공인해서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예요. 볼 것 없죠. 예? 넘길게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쉽잖아요. 그죠? 이거 못 외우셔도 맨 끝에 국민경제 일반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끝에 국민경제 날려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번 날라가죠.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날라갔고. 그죠? 5번 날라갔죠. 국민의 재산권 모으니까 날라갔죠. 그럼 남는 건 몇 번? 1, 2, 4번이네요. 그 1, 2, 4번 눈으로 보니까 두 번째 거 전문성은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2번에 경제성이, 전문성이 아니고 경제성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 문제는 어때요? 남겨준 거 아이들 사이에서. 그죠? 자, 보세요. 천천히. 3번 날라갔죠? 3번 날라갔죠? 5번 날라갔죠? 맞아요? 그럼 1번, 2번, 4번 남았죠? 그럼 두 번째 거, 1번, 2번, 4번 보면 두 번째 거 전문성, 경제성, 전문성이죠? 솔직히 모른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어때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많은 게 더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성을 날리는 거예요. 경제성을 날리면 1번하고 4번하고 두 개죠? 2번을 몰랐다, 두 번째 걸 몰랐다 쳐도 세 번째 게 중개업이고 하나는 중개 업무네요. 그죠? 1번, 2번, 4번 봐도 중개업이고 중개 업무네요. 그죠? 이럴 경우에도 중개업이 더 유리한 거예요. 중개업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1번, 2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면. 그죠? 두 번째 거 전문성 생각을 안 하고 세 번째 거로 넘어가서 부동산 중개업이냐 중개 업무냐를 따졌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중개업이고 하나는 중개 업무죠. 그럼 중개 업무 날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많은 게 더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중개 업무를 날렸으니까 중개 업만 남았죠. 그럼 두 번째 것만 따지면 전문성이냐 경제성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전문성 하면 그냥 이렇게 날리다 보면 답이 나와요. 1번이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용으로 싸그리다 외운다? 물론 그건 좋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술을.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도요. 이런 식으로 날리다 보면 맞힐 가능성이 많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우리 문제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이거를 5개를 고르면 5개 중에 하나라는 확률이 20%예요. 찍으면. 그죠? 둘 중에 하나면 50%. 2배가 넘어요. 그죠? 찍어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정 어쩔 수 없으면 3개 찍는 거고요. 그죠? 확률을 높이는 걸로 가면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대한 성격으로 틀린 거니까 틀린 거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그죠? 에? 4번이에요. 지금 9페이지에. 틀린 거니까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다. 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 특별법이다.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중개와 관련하여 민법과 상법의 공인중개사보다 먼저 적용된다.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 모두 갖고 있는 혼합법이다. 읽어보시면 어때요? 다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죠? 맞죠? 눈을 한번 쓱 보시고 이제 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다. 중개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특별법, 기본법. 그죠? 특별법, 기본법인데 특별법, 기본법의 개념은 뭐예요? 그 상황에 있으면 기본이 되는 거고. 그죠? 맞죠? 그 나머지 상황에서 그걸 바라볼 때는 특별한 아이죠. 그죠? 중개의 세계에서는 중개법은 당연히 특별한 아이가 아니죠. 중개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한다라는 개념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맞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로사항에서 하면 뭘로 풀어라? 민법으로 풀어라. 그죠? 애로사항이 생기면 민법으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싸울 때 맨날 법대로 해! 이러면 뭘로 하자는 얘기예요? 민법으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셨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싸우다가 막 화가 나면 뭐라고 해? 민법으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대로 해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민법으로 따져! 이렇게 되면 어때요? 좀 배우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바라볼 때는 부동산 중개라는 특수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민법에서 볼 때는 특별법이고. 그죠? 우리가 중개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공인중개사법은
기본법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그죠? 물론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 성격이 제일 강하지만 상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죠? 세 번째,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이건 배우셨죠? 우리가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했어요. 그죠? 그 나라 법 따라라. 그랬죠? 그 나라 법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법엔 적용이 안 된다. 즉,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그럼 외국인 공인중개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려고 한다. 그럼 어때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사람도 딴 나라 거 중개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따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고, 5번 해볼까요?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혼합법. 혼합법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고 했나요? 사회법. 그죠? 중간법. 그 얘기는 뭐예요? 민법적인 요소. 그죠? 민법이랑 사법이랑 같은 말씀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공법적인 요소. 민법적인 요소는 뭐예요? 개인 간의 문제니까 개인이 푸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 간의 문제인데 내가 잘못하면은 어때요? 바로 행정청 들어오죠.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을 맡게 돼요. 즉, 개인적인 문제를 지금 누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청, 공공기관에서 관여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공법적 요소를 갖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배우는 국회법, 건축법 다 어때요? 공법이죠. 그건 무슨 공법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국회법이나 건축법이나 따져보면 어때요? 잘 생각해보면 어라? 대상이 어때요? 나와 행정청 계속 이런 분위기죠. 건축이니까 건축허가, 허가관청 어디에요? 시군구 가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군구하고 나하고의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는 공법이다.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어때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개인 간의 문제만 따지니까 민법이죠. 하지만 가끔 등록관청에서 어때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죠? 행정처분, 이딴 거를 나에게 하니까, 그죠? 공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가 뭐예요? 민법과 상법이 공인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이거는 뭘 모를 때 특별법과 기본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을 먼저 따른다. 특별법 우선주의다. 그럼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더 우선 적용되어야 되겠다. 맞죠? 틀린 거 고르니까 4번이겠네요.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몇 개라고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는 건 쉬워요. 근데 몇 개라고 고르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단 좋은 건 뭐예요? 잘 몰라도 개수 맞히는 거니까 나는 맞는 걸 틀리고 틀린 걸 맞는 거라고 해도 맞은 경우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몇 개 고르라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죠? 날릴 수 있는 게 없잖아. 맞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1가구 1가주 주택의 확보는 공인중개사법 명문으로 규정된 문제. 들어본 적도 없죠? 그죠? X. 니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다. 명문이란 말 별거 아니죠? 글씨로 써있다는 뜻이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명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죠? 법 자체의 텍스트로 있냐라는 문제예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맞죠? 부동산 업 아니죠? 부동산 중개업.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공인중개사법의 사법적인 요소는 중개계약,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다. 이게요, 말이 되게 어렵죠? 가뜩이나. 율법적인, 사법적인 요소는 중개계약,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다. 이러면은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이죠. 갑자기. 그죠? 사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앞에서 했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죠. 사법적인 요소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법이면 행정청 끼는 거고요. 사법이면 개인이에요. 그러면 계약, 중개계약 누구랑 누구랑 해요?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하고 거래 당사자하고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지들끼리 하는 건 뭐예요? 거래계약. 그죠? 중개계약도 결국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개인 대 개인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상이 누군지만 확인하면 공법인지 사법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의 대상은 사람과 사람이니까 민사적 성격, 사법적 성격 갖고 있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계약법인주가 거래 당사자한테 하는 거죠. 이것도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법적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말도 아니에요. 그죠? 공법적 요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처벌받는 거, 처분받는 거, 이딴 거. 즉, 거기에서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등록관청이 등장을 하죠?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그럼 누가 등장을 해요? 도지사가 등장을 하겠죠?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법이냐, 공법이냐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요소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계약 들어간 거는 우리 법에서 계약 얘기 나오면 다 저거죠. 사법이죠. 우리 법에서는. 그죠? 다른 법에서는 얘기 달라질 수 있겠죠. 행정청하고 계약한다 그러면 공법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대상이 우리는 다 개인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 아니 이거는요 우리 법 배우지 않아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법 안 배워도 돼. 민사 소송하면 결국 대부분 뭐예요? 돈 갖고 따지는 거죠. 손해배상은 뭐예요? 돈 갖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예요? 민사적인 성격 갖고 있는 거겠죠? 맞죠? 손해배상은 뭐예요?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하는 거잖아요. 내 손해 물어줘. 이거 개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법인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목적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죠? 이게 문제가 거시기한겨. 이래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조 1항 2항이 나오죠. 30조 1항 1항에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단 이 법의 목적은 아니죠. 이 법의 목적은 뭐예요? 국민경제 이바지함. 그죠? 국민경제 이바지함이니까. 그래서 목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치고 계시죠? 일가구 주택계약법 이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X 쳤고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얼 X 미은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쉽게 낸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보셔도 알죠? 일반법적주의가 아니라 특별법적이죠? 날라갔죠. 그 다음에 B번 공인중개사법의 공법적 내용은 감동상, 명령, 행정, 처분, 행정 그대로 나오죠. 그죠? 사법과 공법 두 개 잘 몰라도 예문만 읽어보면 처음에 나왔던 사법상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도 뒤에 거 보니까 알겠죠. 비교해 보니까. 그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읍이 맞겠죠? 맞는 건 몇 개예요? 뭐예요? 니은, 디귿, 비읍. 3개가 되겠네요. 맞죠? 또 어려운 문제예요. 체크 한번 해두셔야 해. 체크 수준을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표 치고 그것도 숫자를 적어 놨었어요. 별 3개 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하나 쳐놓고 숫자 3 써놓으면은 3자는 중요한 거. 최고 중요한 게 그냥 그러니까 별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 나중에는 헷갈리니까. 기본적으로는 별표.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하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한번 체크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V표 정도. V표, 저는 별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하나가 별 하나니까 2부터 시작하겠죠. 좀 중요하다 싶으면 2. 3자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3자를 잘 안 두지만 정말 미친 듯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3자 표시해 놓겠죠. 그래서 별표에 2자 써놓으면 좀 더 중요한 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표시하기 편하신 대로 해서 눈으로 보기 편하신 대로 보세요. 근데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법 3조에 나오죠? 한번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중개대상물은 어떤 거죠? 법 3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중개대상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중개대상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사항,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은 뭐가 있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죠? 등기된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어재단. 각각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중개대상물을 들어가 보면, 자,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아닌 거니까 아닌 것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죠? 아닌 것. 1번 미등기 부동산. 자, 우리가 본 것 나오지도 않죠. 지금 생각했던 거 나오지도 않죠. 맞죠? 우리는 지금 토지, 건축물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나왔어요? 미등기 부동산이래.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의미는 아셔야 되겠지. 그죠? 의미가 뭐예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예요? 건축 허가, 그러니까 건축 사용 승인은 완료됐다. 즉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만 등기가 안 된 건물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건축물도 어떻게 보면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지만 아직 등기가 덜 됐다. 등기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 즉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괜히 이렇게 토지구역 허가구역이란 말 쓰죠? 헷갈리라고. 그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허가 받아서 하면 되지. 그죠? 허가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이거 한번 제가 맨날 아파트 거래 가면서 했던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자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선 분양, 그죠? 후 시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동호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동호수는. 분양권 동호수 나오지. 맞지? 아파트는 실제로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 안 해도, 그죠? 대충 어디쯤 될 것이다. 뭔가 하나가 특정만 되면 되자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실제로 없더라도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죠? 거래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개죠. 중개가 가능하다. 근데 아파트는 전왔어요. 선시공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후 분양을 해요. 근데 선시공한 상황에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그죠?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조심하자 그랬죠. 동호수가 특정된 거라는 말 자체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시는 건 좋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상황에도 어떻다?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선 시공했다. 즉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 특정이 될 때, 그죠? 동호수 없어도 동호수가 특정이 되든지 실제로 아파트가 존재하든지 두 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호수가 특정된,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임목에 관한 법률, 이거 아까 법에 나왔던, 우리 한번 리마인드 했던 거죠. 이건 당연히 되겠죠. 5번 가식의 수목. 가식은 뭐예요? 임시로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임시로 심어놔. 그러니까 수목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목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임목, 등기라는 거죠. 두 번째, 명인방법에 의해서, 그죠? 이름 써놓은 거죠? 근데 명인방법에 의한 것도 이름을 써놨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얘기죠. 공시를 했다는 얘기죠? 맞나요? 공시를 했지만 명인방법과 임목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두 개의 차이는 뭐였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네. 등기가 된 거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지만, 그죠? 명인방법에 의해서 이름만 써놓은 거는 저당권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된 거는 잘라놔도 걔네들은 따로 다니겠죠? 그죠? 잘라놔도 그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 거는 아닌 것은, 지금은 해당하는 것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헷갈립니다. 그죠? 도로 예정이니까 느낌상 어때요? 텍스트 그대로 읽어버리면 어때요? 도로 예정이니까 이거는 공공에 대한 재화가 되고 막 어쩌고 이런 느낌이 나죠.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말은 항상, 우리는 한국말은 끝을 보자 그랬죠.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유지. 그죠? 사유지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20톤 미만의 선박.
이것도요, 민법하고 이제 막 헷갈리시죠? 가끔 선박도 나오고 뭐 이러면. 근데 중개법에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중개 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20톤 미만의 선박 중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중개하는 건 상관이 없지. 그죠? 우리 법의 규율을 안 받을 뿐이지. 그죠?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수수료를 0.9% 이내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해되시죠?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는 우리 법의 규율을 받냐 안 받냐는 얘기고, 그죠? 하지 말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맞죠? 근데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 대상물은 아니란 얘기지. 그 다음에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나 암석, 토사. 암석, 토사는 독립성이 없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얘는 중개 대상물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니까 어때요? 안 되겠죠. 정착물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아파트 입주권. 입주권 나오면 땡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 필요해요? 분양권. 그죠?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공장재단과 분리된 공업 소유권. 공장재단은 뭔지 아시죠? 다 묶어놓은 거예요. 왜 묶어놨어요? 공장재단 별거 아니죠? 왜 묶어놨어요? 저당권의 객체를 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돈 빌리려고 땅만 빌리면 10억인데 기계가 30억짜리예요. 합쳐놓으면 40억이죠. 그 20억은 나오겠네요. 땅만 하면 5억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재단으로 묶어버려가지고 빨리빨리 돈 받으란 얘기예요. 돈 땡겨 쓰시란 얘기죠. 맞죠? 근데 재단으로 묶었는데 공업소유권을 따로 분리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같이 다녀야 되겠죠?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답은. 그런 게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요. 다음 중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거니까 틀린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의제부동산은 모두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의제부동산이 뭐예요? 여기서는요.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한 건 누구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의제부동산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 좀 잘못낸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 의제부동산이라는 표현 쓰지도 않는데 지금 이걸 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있으셔야 돼? 민법적 소양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민법에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준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봐주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게 뭐가 있었어요? 대형 선박이라, 그죠? 자동차 등기를 유하는 것들. 그죠? 아이들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으로 봐줄게. 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딴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루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죠? 맞나요? 그리고 임목.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에 나오는 거죠. 그죠? 시행령에 나오는 건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멀죠. 그죠? 공장재단은 땅하고 건축만 얘기했지 왜 거기다가 공장 기계를 집어넣냐? 광업 시설을 집어넣냐? 그죠? 나무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나무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죠? 등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객체를 보는 거죠. 저당권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개 대상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개 대상물이라는 얘기는 부동산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더 정확해요. 그죠? 민법상으로 볼 때는. 맞죠? 부동산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중개 대상물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여기 밖에는 의제부동산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의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하고 요만큼 겹치는 거죠. 여기가 임목, 그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겹치는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의제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좀 어렵죠, 말이?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 푸는 기술 중에 하나가 모두, 뭐뭐만 이딴 거 나오면 거의 틀려요. 뭔가 아시죠? 네.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모두 이런 말 나오면 그게 틀리다 라고 좀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헷갈릴 땐. 그래서 틀린 거는 의제부동산은 모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인명목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된다 그랬죠.
명인 방법은 저당권만 안 될 뿐이에요. 광업재단에 속하는 토지는 광업재단과 분리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재단으로 묶어버리면 재단으로 다니는 따로따로 다니는 거 안 돼요. 아까도 공업소유권 안 된다 그랬죠.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법정재산권에 선입된 토지는 중개대상 해당물이 된다. 제한이 있건 뭐가 있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는 문제 없습니다. 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라 그랬죠. 맞죠? 4번 볼까요?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여기는 또 해당이에요. 그럼 똑같이 동그라미 치시죠? 해당해. 1번 상가 임대체에 대한 권리금. 아우, 이건 좀 반가울 것 같아요. 그죠? 권리금에 대해서 잠깐 많이 말씀드렸죠? 권리금은 중개소에서 어떻게 받으시라 했어요? 마음대로 받으시라 했어요. 마음대로 받으라는 얘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을 사고 파는 거는 듣도 보지도 못했죠. 하천은 안 돼요. 건물 일실에 대한 저당권. 이건 잠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건물은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는 필. 그죠? 토지는 필, 건물은 동. 그죠? 그러면 나는 103동 사는데? 103동으로 거래를 해야 돼? 이런 생각 드시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3호 사시잖아요, 다들. 그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은 동이지만 호가 인정이 된다.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실이죠? 실은 뭐예요? 영어로 따지면? 그죠? 맞잖아요. 방 한 칸이죠? 방 한 칸은 저당권 잡는 거 공부 안 해도 알죠. 누가 저당권은 방 한 칸 잡아요. 그 집을 잡아요. 호로 잡든지 그죠? 동으로 잡든지 해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날라갔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대토권이죠. 맞죠? 대토권 거래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까 우리 아파트 지어진 거 안 지어졌지만 동호수 특정된 거 그 개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디에 갈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특정된 게 없어요. 맞죠? 특정된 게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